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좀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그 팩트만 가지고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 저 밝히기 아주 단순한 문제에 불과한데 왜 저런 식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당까지 엮어서 들어가느냐.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 불법 압수수색을 했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 내일 당장 불법 압수수색죄의 공범으로서 그리고 특히 공수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10시쯤 남부지검이나 대검 민원실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 또 김미연 RS서치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네. 이게 참 과거와는 너무 확연히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이유가 클 테고요. 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게 이제 차기 대권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지지층에서 계속 나타났을 수 있겠고 네. 대통령에게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뭐 코로나입니다. 근데 네. 백신 수급이 또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네. 특히 이제 국민 희망 지원금, 이 상생 지원금, 재난 지원금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이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40% 초반 유지되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보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형국이 이어지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뭐 예측은 됐던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제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격차가 많이 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 면접에서는 전화 면접에서는 격차가 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ARS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초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RS 이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앞서 있는 그렇죠. 결과도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된 이번 주 후반기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3개 있었는데 ARS 네. 조사는 모두 이제 윤석열 총장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역전하는 조사가 많았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것이 한편에서는 이제 검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검찰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 검찰 이슈가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 검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금 나올 걸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 네.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MBN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네. 응답을 한 걸 보면 상당히 국민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조사의 결과 그렇죠. 배 대표 보기에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고발사적 의혹 네. 이게 과연 향후 지지율 흐름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미 지지율에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반영될 것이 더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상당히 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고발 사주 의혹이 이게 빨리 끊어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의혹이 계속 길어진다면 가장 지금 윤석열 후보의 확장성 다른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중도와 MZ세대거든요. 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오히려 빨리 규명을 하면 될 텐데 왜 규명을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하나는 태도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차분하게 그 실체를 규명하면 되는 것이지 윤 후보가 격앙된 자세로 나와서 아니 내가 무섭습니까? 아니 내가 무서워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워드 딘 이펙트라고 해서
2003년 4년에 미국의 유력 민주당 후보로 떠올랐던 인물이 하워드 딘 후보였는데 네. 그때도 막 화를 내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폭망하는 사태로 이어졌거든요. 네. 좀 차분한 이 태도, 네. 대선 후보로서의 태도도 지금 지지율 평가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 대표님 종종 느끼는 겁니다만 네. 형네 이거 모방을 참 잘하세요.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자주 보시면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하거나 좀 네. 새롭게 전략 설정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수장께서 보시기에 네.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표의 지지율 상승도 두드러지잖아요. 그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일시일까요? 저는 말이 씨가 된다고요. 네. 홍 후보가 추석 이후에 골든 크로스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네. 골든 크로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지금 야당에 지금 홍 후보는 뭐 이미 판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일부 그러니까 조사. 판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네. 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을 보면 범보수 진영보다는 범진보 진영에서 지금 매우 높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네.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가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배 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윤석열 총장에게 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반영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영이 아직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이라는 숙성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망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더라도 TK 60세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을 했지만 그다지 크게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관점을 본다면 어쩌면 또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주에 나올 조사, 다음 주 후반기에 나올 조사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만이 이 검찰, 이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얘기 좀 네. 해보죠. 이재명 지사가 충청권에 이어서 대구 경북에서도 과반 이상 네. 수치를 보면 저 압승인데 오늘 이제 강원 지역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64만 명이죠. 네. 국민 선거인다. 이른바 이제 1차 슈퍼 위크라고 불리잖아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오르거나 할 그런 가능성도 같이 내포돼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국민 경선인당 64만 명 지금 이제 투표율이 최종 집계되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대체로 70% 중반이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대체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이 그만큼 반향을 불러왔고 그것이 지지층들의 결집 그리고 또 파격적인 국민 경선인단의 결과 반전으로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사실 개연성을 가져가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충청권에서 압승을 했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또 강원과 국민 경선인단 발표까지 나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건 호남이거든요. 네. 마지막 최후의 이 분수령이 호남이라고 본다면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세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 수장께서 보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오늘 그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그렇죠. 되리라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흐름을 전망하세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좀 비슷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면피를 하니까. 네. 저는 여론조사 결과와 좀 비슷하게 나오지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냥 모르는데 전망이죠. 네. 예측을 하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TK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상당히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51% 가반을 했지만 이 TK에서 상당히 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고향에서 지지를 하는구나 네. 하는 뭔가 명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물론 추미애 대구의 딸이라는 추미애 의원한테 표가 분산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좀 TK에서는 많이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발표될 그 선거인단 6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처럼
격차가 그렇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히 좀 좁혀진 결과가 나올 거로 같고요. 그럼 광주 전남까지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나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광주 전남도 상당히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언더독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동정시 뭐 배수진을 친 것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뭐 상당히 좀 두 자리 숫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자리 숫자 정도로 좁혀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다른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다른 그 여론 전문가들과는 많이 좀 다른데 굉장히 좁혀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신데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네. 결국 결과적으로는 호남 민심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향이 강하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낙연 후보의 이 의원직 사태가 때로는 좀 늦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그것이 전체 판세를 요동치게 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대표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 빨리 본인이 이런 국회의원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대선을 미리 선언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저는 여론조사와 지금 호남에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을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기대치보다 못했다면 그 지지율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추미애 후보 쪽으로 간 겁니까? 네, 추미애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두 자리 숫자 득표를 했잖아요. 네. 추미애 후보가 또 대구의 딸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당원들의 표심을 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의원이 지금 3위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뭐 4위로 밀어내고 지금 3위로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생각을 지금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익권이 어떤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맞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한참 저는 부족한가요? 이익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네. 예.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TK 지역에서는 지금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그 홍준표 의원 간에 치열한 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TK 지역의 민심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어떤 쪽으로 흐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선 경쟁력입니다. 네. 대구 경북 민심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준표에게는 힘을 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반문 정서를 결집을 해서 본선에서 정권 교체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다. 네. 이런 난공불락에 강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구 경북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가 불과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비호감이 상당히 있는 후보로 인물로 인식됐지만 최근 들어서 대구 경북을 방문해 특히 대구입니다. 네. 한호성이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연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지금 비호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후보 중에 스캔들 논란 의혹이 없는 후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저는 TK에서 지지율이 많이 안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지만 대구 경북이 정치적인 기반은 아니거든요. 경기도입니다. 네. 네. 호남입니다. 오히려 PK에서 더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올 정도로 대구 경북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거든요. 왜? 본선 후보가 된다면은 대구 경북이 지지하는 보수 진영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재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반이 넘는 이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봐야죠. 네.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요. 지금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압박 면접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학예 발표도 아니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론회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반작용이 더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앞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12명이 TV 토론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압박 면접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죠.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8명의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이 8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난 뒤에 TV 토론을 하지 않고 뭐 압박 면접을 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12명 때문에 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박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진중권 교수와의 이제 설전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 지금 지지율 상승이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과연 TK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TK에서 당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네. TK에서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TK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TK에서는 거의 뭐 50,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RN세치가 이번 주에 발표한 조사 보면은 뭐 10% 안쪽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TK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여주는 행보만을 가지고 TK가 나를 찍는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또 네. 한 가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이제 차기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라는 대목인데 네. 여전히 정권 교체에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성격이죠. 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 후보가 지지를 더 결집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반문 정서의 확고한 지지가 미흡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차기 대선 성격을 물어보면 정권 교체가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 네. 조사 결과 발표되고 있는데 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보수, 중도 보수 그리고 심지어는 중도까지의 민심도 들어가 있는데 이 중도층이나 또 MZ세대 심지어는 여성들 중에서도 정권 교체 의향이 있는 여론이 나오거든요. 네. 이걸 다 묶어내는 확장성이 국민의힘 후보, 보수 진영 후보에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만큼을 끌어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반문 정서, 정권 교체 여론을 얼마만큼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결집 또 확장 또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차후 이 대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유지보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었죠.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배경,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뭐 배 소장의 뭐 분석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이 폭이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이 남았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모양새. 네. 그리고 지금 이 조사 결과도 본다면 무당층이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한 10%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유보층에 의해서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유보층은 누구냐? 상당히 지금 이쪽 저쪽을 관망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예전에는 이 유보층이 사이 진보였다. 그래 지금 와서는 저게 이제 사이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간만층이 과연 차기 대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만일에 다음 달에 50% 선까지 치고 올라간다면 네. 저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의 신청이 폭증하자 당초 소득 하위 88%에서 대상 범위를 2%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준 선정의 어려움 등 예견된 혼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큽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조차 없습니다. 선별이니 보편이니 탁상 공론적 행정에 빠져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